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컴파일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실습해 보기 위해서는 리눅스 사용법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짧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리눅스 사용법을 모두 익히기에는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리눅스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리눅스 사용을 위한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와 같은 멀티유저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과정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을 획득해야만 합니다. 운영체제의 주요한 임무 중에서 시스템에 대한 보호와 다른 사용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로그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로그인 이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그 사람의 권한이 있는 영역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그인 네임, 유저 네임이라고 그 사용자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줄로 표시된 것은 리눅스의 etc 디렉토리 패스워드 파일에 있는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이 파일에 모든 사용자 정보가 표시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 중에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숫자로 표시되는 것은 유저 아이디라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디니 네이미니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을 보통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 프로그래밍 또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이 네임이라는 것과 넥스트란 네임이라는 것과 유저 아이디는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유저 아이디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여러 유저들 중에서 특별한 유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루트 혹은 슈퍼 유저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것은 그 시스템, 즉 리눅스 시스템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서 모든 사용자의 정보 또는 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리눅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시스템 사용자 루트의 권한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가 시스템 셋업을 바꾼다든가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쉘이라는 개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든지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이든지 우리가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사람,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적절한 인터액션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런 인터액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흔히 잘 아는 이 모니터, 화면상에 창들이 보여지고 그것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등등의 어떤 환경, 도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터미널 창에 문자들이 보여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문자로 타이핑한 명령어를 입력함으로써 컴퓨터가 혹은 운영체제가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나 운영체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일반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런 기능조차도 일종의 프로그램으로서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은 바로 우리가 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쉘이라고 하면은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지칭하기보다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즉 우리가 타이핑해서 명령을 입력하는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쉘은 역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체제에 따라서 각각 다른 종류의 쉘, 즉 각각 다른 종류의 어떤 프로그램, 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닉스에서는 여기 본 쉘이라고 하는 이름 C-쉘, TC-쉘, K-쉘 등등이 제공되고 있고요. 리눅스나 맥 등에서는 본 어게인 쉘, 그래서 흔히 약자로 붙여가지고서 배쉬 쉘이라고 하는 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아마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명령어를 입력받아서 운영체제의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배쉬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이미 했지만 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고 또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해석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는 것이 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원활한 컴퓨터 사용을 위해서 쉘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뭔가 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명령어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눅스의 쉘과 또는 최신의 그 윈도우즈 파워쉘 같은 이런 도구들은 간단 사용자 입력만 처리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쉘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눅스 사용법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리눅스의 다양한 명령어, 리눅스에 많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알고 실행시키는 것인데요. 그 리눅스 명령어라는 것을 우리는 곧 쉘 명령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알아야 될 개념으로서는 파일과 디렉터리가 있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모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메모리 상에 올라가서 동작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아주 많은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모두 올려놓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은 일정한 저장 장치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파일이라는 것이고 어떤 컴퓨터 시스템, 어떤 운영체제를 우리가 이용하려면 그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파일 시스템의 사용법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크게 이 파일 시스템 사용법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파일과 디렉터리라는 개념으로서 파일의 저장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리는 트리 구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거나 어떤 특정한 파일을 찾는데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특히 리눅스에서는 저장장치, 즉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가 되더라도 모든 그 저장 공간이 하나의 루트 하나에 다 연관돼서 구성이 된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두 개가 되면은 C, D 이렇게 나눠서 두 개의 루트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리눅스는 모든 저장 공간은 하나의 루트에서 시작하는 트리 안에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파일 시스템을 잘 이용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그 어떤 파일의 이름 혹은 경로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이란 것은 분명한 단순한 의미가 되겠고요. 경로의 이름이란 것은 어떤 파일이 있는 위치를 디렉토리 트리 구조에서 쭉 쫓아가는 말 그대로의 경로를 다 포함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 이름은 루트부터 시작하는 절대 경로와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하는 상대 경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걸로 우리가 리눅스 쉘을 사용하면서 접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작업 디렉토리와 홈 디렉토리 등이 더 있겠습니다. 작업 디렉토리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리눅스에서 실행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파일을 읽고 싶을 때,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기본적으로 어디에 저장해야 될지 그 위치를 항상 알고 있게 됩니다. 그 현재 알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를 읽고 쓰는 파일 시스템에서의 위치, 그것을 작업 디렉토리 혹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항상 이 작업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가 내가 파일 하나 write 쓰게 되면은 그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 디렉토리라는 것은 아까 로그인한 유저 계정, 사용자의 어떤 어카운트와 관련된 개념인데요. 그 한 컴퓨터 시스템은 하나의 저장 장치가 있을 수 있고 그 저장 장치 아래에 그냥 트리 구조로서 많은 파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A라는 유저가 사용하는 데이터들과 B라는 유저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구분 없이 저장되면은 시스템의 보호도 힘들고 또 사용자 자체도 자신의 데이터를 찾는 게 좀 혼동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멀티 유저 운영체제에서는 각 사용자 계정마다 그 사용자 계정의 첫 번째
디렉토리를 홈 디렉토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홈 디렉토리 아래쪽으로 그 유저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렉토리에 관련돼 가지고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특별한 이름의 디렉토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점과 점점 디렉토리입니다. 물론 리눅스가 아닌 운영체제에서도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가진 디렉토리가 아니라 점이라는 이름과 점점이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는 현재 디렉토리 혹은 디렉토리 트리 구조에서의 위쪽에 있는 상위 디렉토리를 가리키고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리눅스 시스템의 디렉토리 트리 구조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리눅스가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루트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트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된 것이 디렉토리 이름이고요. 네모 모양으로 된 것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일들은 트리 구조 디렉토리 아래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리눅스를 이제 잘 사용하려면 일반 사용자의 어떤 입장에서 자기 홈 디렉토리 아래에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하면서 써도 되겠지만 리눅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리눅스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어떤 정보들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사용할 때는 여기 있는 것 같이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디렉토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최소한 이 정도는 여기 나온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슬래시로 시작한다는 것은 여기 루트 아래에 바로 붙어있는 디렉토리고요. 이런 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디렉토리가 아니라 시스템이 즉 리눅스 운영체제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필요한 파일들을 담고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용도를 보면은 부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팅할 때 필요한 부팅 이미지, 즉 커널 이미지, 리눅스의 그 주된 리눅스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파일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는 곳이고요. 장치에 관련된 것들, 시스템 정보들, 그리고 시스템 설정 파일들 뭐 등등에 대한 또 그리고 실행 파일들을 모아놓은 디렉토리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모아놓은 디렉토리들, 이런 것들이 리눅스의 기본적인 시스템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앞에 있는 홈 디렉토리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그러니까 보통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눅스 시스템마다 배포판마다 조금씩 다른 점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리눅스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로그인을 설명할 때도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멀티 유저 운영체제에서는 사용자를 식별함으로 해서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 또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사이에 어떤 권한의 보호라는 게 매우 중요한 운영체제의 임무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은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로그인 네임 혹은 로그인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그 이후부터 시스템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패스워드 파일에 있는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인 이후로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즉 쉘도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로그인 이후에 실행되는 쉘이라든가 모든 다른 프로그램들은 그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가지고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사용자가 어떤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고 리눅스 운영체제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에게 각각의 파일들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지정하려면 파일의 개수도 많고 앞으로 또 새로 생성될 파일도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리눅스나 대부분의 OS에서는 파일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이 파일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즉 읽을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지울 수 있는지,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리눅스는
이 정보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접근 방법을 읽기, 쓰기, 실행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모든 사용자한테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런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그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파트는 첫 번째가 소유자, 두 번째가 그룹, 세 번째가 그 외의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유자를 보통 우리는 유저라고 얘기하고, 그룹은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는 other라고 얘기하는데, 그 용어 때문에, 유저라는 것 때문에 이 의미를 좀 혼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소유자라는 유저는 생성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만든 사람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파일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파일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권한. 또 그 파일과 같은 그룹에 속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각각의 사용자 어떤 자기 신분이 있지만 팀을 이루어 작업할 때 그 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어떤 또 작업 권한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가 바로 그룹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넘어가느라고 언급을 안 했지만 패스워드 파일 내에는 유저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가 같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도 속하지 않은 그 외의 기타 모든 다른 유저, 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서 파일 접근 권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모든 사용자 일일이 어떤 접근 권한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파일의 접근 권한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표시하는 것은 리눅스의 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리스트업 해보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파일 이름이고, 파일의 생성 날짜, 파일을 생성한 사용자 유저 네임, 로그인 네임이 이렇게 보여주고, 파일의 크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왼쪽 부분에 있는 RW, -R, -R,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파일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때 그 누가를 세 개의 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즉, 생성자나 소유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그룹, 그 생성자나 소유자가 속한 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것이 그 외의 모든 다른 사용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하이픈 표시가 세 가지씩 있는데, 여기 R로 표시된 게 read를 뜻하고, W로 표시된 게 write를 뜻하고, 세 번째 하이픈이 있는 곳은 X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X는 실행, execution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9개의 문자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각 유저, 사용자 그룹에 대해 가지고서 이 사용자 그룹에 대해서는 읽기를 할 수 있다, 쓰기를 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표현합니다. 이때 문자가 없고 마이너스로만, 하이픈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런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맨 윗줄에 있는 .bashrc 라는 이 파일에 대해서는, 이 파일을 생성한 이 소유자는 read 할 수 있고 write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울 수도 있는 것이죠. 대신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실행 파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룹에 대해서는 이 소유자가 속한 어떤 같은 그룹에 있는 다른 아이디, 유저들은 read만 할 수 있습니다. read만 할 수 있고, 여기는 W가 없기 때문에 이 파일을 변경시킨다든가 지운다든가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다른 제3의 유저들은 역시 read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함으로 해서 매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하게 이 9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on, off로만 나타낼 수 있는 비트인데, 9개의 비트 정보만 가지고 이 파일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접근 권한을 가지는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이 파일에 대해서 read를 하거나, 이 파일에 대해서 write를 하거나, 이 파일을 실행시키려고 할 때 이 권한에 맞는 액션에 대해서만 운영체제가 허용해 주도록 하는 접근 권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지 리눅스에서 자기가 원하는 파일들을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눅스에서 이제 쉘을 사용하면서 접하게 되는 주요한 사용법 중에 하나가 표준 입출력 혹은 표준 오류에 해당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표준 입출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쉘, 터미널을 얘기하면서 모니터에 그 출력 메시지가 보이고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눅스가 쓰던 유닉스가 사용되던 매우 초창기 때 우리 작업 환경이, 쉘 환경이 이런 식으로 텍스트만 보여주는 터미널과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키보드와 화면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터미널이라고 얘기하고, 이 터미널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표준 출력, 이 터미널을 통해서 입력되는 것이 표준 입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 오류, 스탠다드 에러라는 것은 똑같이 화면을 통해서 출력되는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메시지와 뭔가 오류가 났을 때 출력되는 메시지의 취급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하면 이것들은 구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표준 입력 출력이다,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에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표준 입력 출력을 리다이렉션 한다라는 것과 파이프로 연결한다라는 이런 이제 용어나 사용법을 가끔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입력하는 것은 키보드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출력되는 것은 화면에 나오는데, 화면에 나오는 것이 데이터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저장을 해서 다음에 파일로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화면을 쭉 나타나 버리는 거는 우리가 계속 화면이 올라가면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파일로 저장하고 저장하려면은 이와 같은 리다이렉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자신의 출력을 표준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고치지 않고서도 쉘에서 리다이렉션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마치 그 프로그램이 자신의 출력을 화면이 아니라 파일로 출력한 것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리다이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입력해야 될 데이터가 많을 때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에서 입력할 수도 있죠. 그래서 리다이렉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출력을 리다이렉션 할 수도 있고 입력을 리다이렉션 할 수도 있고, 또 굳이 여기까지 하면 세 가지인데요, 에러를 리다이렉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쉘에서 다음에 한번 실습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오른쪽 Shift 키 왼쪽에 있는 꺽쇠 화살표, 꺽쇠 표시를 이용해서 표준 입출력 에러를 파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이프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역시 어떤 프로그램이 자신의 출력을 화면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은 화면을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 가지고 또 계산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의 출력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이용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프로그램의 출력을 파일로 출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다시 다른 프로그램에게 연결해주는 리다이렉션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바로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되 이 파이프라는 표시로 키보드에서 엔터키 위에 있는 이 문자를 이용하게 되면 A라는 프로그램과 B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되 A 프로그램의 터미널 화면 출력을 B 프로그램의 키보드 입력으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역시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쉘에서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 환경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리눅스에서 실행되는, 또 쉘에서 실행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디에서 파일에서 읽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스템에서의 어떤 중요한 정보들,
이 시스템의 리눅스 버전은 얼마인가, 이 시스템에 방금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은 무엇인가,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프로그램이 알려면은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던가 파일에서 입력을 받던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정보들은 그렇게 굳이 사용자가 제공해주지 않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운영체제 혹은 쉘이 자동적으로 그 프로그램에게 전달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곧 환경 변수 기능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환경 변수라는 것에 어떤 정보들이 저장돼서 프로그램 쉘에서 프로그램으로 또 그 프로그램에서 실행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계속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환경 변수로 딱 세팅해 두게 되면은 굳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주지 않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이 그 정보를 읽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리눅스에서는 env 혹은 export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환경 변수에 관련된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눅스 사용법을 완전히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몇 가지의 쉘이라는 것, 파일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 등등을 알아봤습니다.